자, 오늘은 이렇게 이 계절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선선한 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어오는 제주의 가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살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해볼까 하거든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요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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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도 제주 하면은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좀 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주에 요가를 하러 오는 분들이 그렇게 늘었다고요? 많이 늘었나요? 그렇죠. 제주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제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그 관광이 복합적이고 휴식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완도 하고 그런 식의 게 이제 가능한데 워낙 관광 많이 오시는 젊은 분들이 해가 다르게 굉장히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에 요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원데이 클래스로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한 달 살기.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자연이 주는 혜택 때문에 깊은 이제 사실 여행을 오실 때 젊은 분들은 뭘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쉬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이제 깊은 이완 또 자기를 보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되니까 깊은 이제 휴식을 통해서 이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좀 힐링하는 근데 요가가 그거를 이제 만족을 시켜주니까 아무래도 요가 인원들이 계속 꾸준히 더 느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그 웰니스 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웰빙에다가 네네네. 뭐 피트니스 포함하고 네. 헤비니스까지 해가지고 이게 제주에서 특히나 요가를 하면 다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적이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 제주도는 뭐 육지보다 10년이 늦다.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려면은 항상 뭐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많이 들었어요. 나가서 많이 배워야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요가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거꾸로 우리가 더 제주가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홍보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이들 일로 와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올레길을 말할 때 놀멍, 쉬멍, 걸으멍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요가 하멍이 추가된 게 아닌가. 맞아요. 요가 네. 하면 너무 좋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사람을 우선 건너오게 만드는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고 또 제주가 주면 이렇게 바다 그리고 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치유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이 답답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딱 좋은 장소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로 많이 건너와서 또 요가도 찾고 그리고 또 1년 살기도 들어가고 아예 살아버리는 정착도 하고. 정착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한마디로 제주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제주는 요가 빼놓으면 정말 안 진짜 되는- 요가의 네. 성지 메카다. 네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기할 네. 수 있을 네. 정도로 한때 그 유명한 연예인들 뭐 예를 들면 이효리 같은 분들이 네네. 제주에 와서 요가를 하는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가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열풍이 금방 식을 줄 알았는데 그 요가 인기가 식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더라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이유는 아마 요즘 현대인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는 약간 스트레스 풀기가 좋은 그 부분이 통합적인 그 신체도 움직이고 이게 마음도 이게 달래고 하는 것들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운동에는 없거든요. 요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문재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인기가 식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이 힘든 시기를 전 세계인이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고, 안 그래도 과거에 대한 그런 실수들, 과거에 내가 잘못해왔던 언행이나 그런 뭐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다가 요가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면 확실히 어떤 점이 좋냐면
항상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계속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근데 내 몸은 여기 있고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냥 현실 자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수련하는 동안 내가 이 멘탈적으로 치유가 됐구나라는 거를 느낀 분들은 이걸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이 힘들수록 요가는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늘 세 분을 모셨지만 청일점이잖아요. 뭐 저는 있지만 저는 뭐 요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많이 부끄러웠고요. 제가 시작한 건 제 자의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제 자의로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었어요. 네, 암투병을 하시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간암에서 여기저기 암이 전이되면서 신체적으로 몸이 잘 안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요가를 선택하게 되셨고, 요가원을 갔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렇죠. 아들아 나 창피하다, 같이 좀 가주라, 나 몸 좀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억지로 갔다가 아버지가 그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을 거기서 또 자신감을 얻게 됐는데, 저는 억지로 갔다가 계속 이 요가라는 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마음이 잡혀가고, 요가로운 삶이 어떤 건가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처럼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그런 것들에 힘을 많이 받고 극복을 하면서 요가를 계속하고 지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아버님과 우리 문 선생님 딱 두 분이셨어요? 네. 남자분. 근데 오 되게 선생님은 언제 그러면 시작하셨어요? 저는 움직이기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놀이가 그저 바다에 가서 숨비는 거, 잠수하는 거. 그래서 나는 되게 활동적이고 굉장히 이런 신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살 빼려고 사실은 에어로빅을 시작해서 1년에 한 20kg를 뺐고요. 그 다음에 요가를 만나면서 몸이 완전히 바뀐 상태인데, 요가원을 처음 딱 갔을 때, 나는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적인 게 맞다고? 너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게 된 건데, 그래서 한번 이게 뭔지 하고 한번 찾아가 보자 한 것이, 이렇게 많은 활력 있는 운동들을 조금 놓게 된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 37살에.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요가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예. 좀 차분해지고 예. 또 되게 산만했죠, 제가. 또 제일 중요한 그 이유였던 살도 빠지고. 네, 살이 엄청 빠지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도. 그럼 정진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실은 되게 육아 전에 좀 우울증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 없이 어떻게 하면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조건이 주어져야만 저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문을 품고 이제 하던 걸 다 그만두고 인도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좀 정화도 되고 답도 얻었는데, 그래도 아주 근원적인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선 좋았는데 갔다 와서는 또 우울함이 오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는 그 라자요가 파트의 명상을 이제 라자요가 하시는 그 스승님을 만나서 10년 동안 그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이제 답을 좀 찾게 됐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었던 그 시선들이 결국은 내게 초점이 맞아서 나를 보고 나의 속도로, 그리고 이제 과거와 미래를 놓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나의 이제 되고 싶은 나와 진짜 이제 나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허용하면서 되게 많은 치유, 그리고 이제 우울함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보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쵸, 요가를 그쵸. 하는 분들도 맞아요. 생기는 거고. 세 분은 사실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가도 자기에 맞는 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세 분은 어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개개인에 맞는 요가, 제가 그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은 각자에 맞게 하는 수련이 정답이다라고 아예 그거를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비니 요가 비니 요가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제 비니의 뜻은 뭐냐면 들어보셨죠?
네, 들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빈이는 무슨 뜻이냐면 적용하다, 이렇게 사람에 맞게 변형시키다. 예, 예, 모든 것이에요. 명상도 그렇고요. 그다음 호흡법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적용시키다는 차별화시키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 모든 사람이 강한 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예, 처해진 상황 그리고 상체가 커졌느냐, 하체가 커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별 요가이고 옛날에는 아파도 참아서 해라 이런 것이 요가의 모두였지만 지금은 통증 없이 해야 저항 없이 그 이완으로 가는 진짜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예, 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빈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능, 네. 능력에 맞춰서 네, 하는 그렇죠. 요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문 선생님은 어떤 요가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요가 수련을 하실 때 뭐 동작, 요가에서는 아사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작 그리고 뭐 명상 그리고 호흡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수련을 하세요. 근데 아시탄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시탄가 같은 경우는 한 발을 내딛고 상체를 숙일 때 카운팅이 있어요. 하나 하면 상체를 숙이고 둘 하면 내쉬고 셋 하면 마시고 이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이제 빈야사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임과 숨을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자체를 명상이라고 아시탄가에서는 말하고 그걸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수련법을 아시탄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요가에서 말하는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시퀀스는 그 일련의 그런 과정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탄가에서는 시퀀스가 처음에는 서서 많이 하시다가 그리고 앉아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역자세, 이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꾸로 하는 자세들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가 다 동일해요. 다 똑같고 맞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다 가도 여기서 배워도 저기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현대인들의 그 좌식 생활로 인한 그런 불균형한 그런 몸들을 치유하고 정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라제 요가? 예, 예, 네, 예. 이것도 지금 제주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실은 이제 라자 요가는 많이는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명상 쪽이 강한데 라자 요가의 그 가장 밑바탕은 이제 명상이 밑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코드는 뭐냐면 집중인데 긴장된 집중이 아니라 이완된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절로 보잖아요. 그때 이제 집중이 굉장히 이완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집중력을 갖고 계속 이제 수련을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절로 알아차림이라고 그것이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라자 요가의 명상적인 게 이제 기본 코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방편들로 이제 저희가 동작 수련하는 뭐 아사나, 호흡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그 수련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 명상을 위주로 한? 그쵸, 그쵸. 명상을 밑에 둔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그런 이제 요가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라자 요가에 있는 그 방편들을 갖다 이제 같이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심신 통합? 통합 테라피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의?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머릿속에 막 그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렇죠. 쉽게 와닿지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야외 좋은 환경에 나와 있으니까 네. 콘테나 원데이 클래스로 해서 네. 네네네.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아시탄가 요가를 조금 지도하기는 그럴 것 같고 간단하게 어떤 느낌으로 요가 수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느낌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네. 이렇게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네. 저를 네네네.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천천히 엎드려 보시고요.
됐습니다. 잘하시는 것 됐습니다. 좋아요. 이거 혹시 이게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제 서핑을 했던 네, 맞습니다. 네. 그 동작 비슷하네요. 발등을 한번 곧게 펴보세요. 발등을 곧게 펴보시고 손은 조금 앞쪽으로. 그렇죠. 손가락은 최대한 넓게 벌리시고 천천히 다리 간격도 조금 벌려보실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숨만 크게 마시고 내쉬는데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요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엉덩이에 종아리 힘 좀 풀어보시기. 그렇죠. 허리에도 힘도 풀어보시고 그냥 천천히 그 상태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천천히. 그렇죠. 눈을 감고요. 숨만 쉬세요. 자, 제가 호흡을 카운팅 해드릴 건데 코로만 쉬실 거예요. 5번 셀게요.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셋 조금 더 인위적인 느낌을 빼고 넷 똑바로 하고 틀린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5 자, 이제는 발끝을 세워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찍어 배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무릎을 펴 상체를 뒤로 조금만 빼보세요. 그렇죠. 다리 간격은 조금 벌려보시고요. 그렇죠. 고개도 툭 떨어뜨려 보실게요. 자, 그 상태로 무릎을 반 구부려 보시겠어요? 그렇죠. 엉덩이는 더 올려주시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고개는 툭 떨어뜨려 주시고요. 발 간격은 조금 벌려주세요. 자, 고개 툭 달랑달랑. 하나, 숨 쉬세요. 둘, 고개 조금만 더 힘 빼고 둘. 셋, 떨어지는 중력에 맡겨서 그냥 둘. 넷. 5. 오케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좋습니다. 상체를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만드는 그런 시퀀스에 따라서 잠깐 했는데도 네. 그거 땀이 좀 나요. 네, 땀 많이 나요. 땀 나고 막 여기도 지금 힘이 들어가고 네. 예, 여기도 약간 힘이 들어가고 예. 생각보다 운동도 되네요, 이게. 예, 호흡이 확실히. 주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저는 그 문 선생님에 이어서 그 제가 하는 동작은 아마 제 거를 먼저 하고 문 선생님 거를 이어가면 그게 빛나고 더 좋을 것 같은 시스템인데 저 무릎 밑에 여기 담요를 골반 넓이 벌리고 발등은 바닥에 대시고 앉아 볼게요. 예. 자, 우리가 기능이 그 척추를 핀다는 게 서서도 피지만 무릎 꿇어서 필 수 있거든요. 제 구령에 맞춰서 자, 발등과 정강이뼈를 땅을 밀면서 두 팔을 머리로 들고 엉덩이 들고 일어서 봅니다. 이렇게요? 자, 예. 예,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 봅니다. 손 내리면. 자, 요것을 들숨과 날숨으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올라갈 때 마실 때 들숨, 들숨, 내쉴 때 날숨 내려갈 때 앉으면서. 예. 날숨. 자, 마시면서 두 팔 머리 위로 들고 내쉬면서 양손을 내리면서 허벅지에 놓고 앉아 봅니다.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두 팔을 위로 들어서 척추를 길게 늘려 봅니다.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 내려서 앉아 보시면 척추의 공간을 만들면서 입에 두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마시면서 두 팔 머리 위로. 자, 손을 천천히 땅으로 내리며 숙여 보면서 척추 보드빈, 엉덩이 뒤꿈치 땅으로. 자, 엉덩이 뒤로 쭉 미세요. 그렇죠. 엉덩이 뒤꿈치에 붙여볼까요? 손 더 뒤로. 손 더 뒤로. 손 더 뒤로요? 예, 그 몸 쪽으로. 이쪽으로? 예,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등에 뒤꿈치에 닿게. 그리고 손을 바닥 미세요. 손 앞으로. 됐어요. 이마 바닥. 예, 이제 천천히 고양이 자세처럼 앞을 보면서 들숨 하시면서 일어나시고요. 앞을 보시고. 앞을 보면서 테이블탑 포즈. 아니요, 일어서서. 그냥. 예, 그렇게. 그렇죠. 앞을 보세요. 어깨 힘 푸시고, 예, 이제 발가락, 엉덩이 다시 뒤로 가시고, 예, 머리 내리시고. 천천히 두 팔 들어 일어나면, 그렇죠. 오, 잘하신다. 천천히 내쉬며 앉아보겠습니다. 앉아보겠습니다. 그냥 앉아보겠습니다. 요게 그 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동작에 아까 문재 선생님 하신 이어가서. 거 예, 이어가시면 그 한 동작에 일련의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쉽게만 생각했는데 그죠? 예. 그 동작을 익히기까지는 조금 예. 어, 그래서 비뇨가의 특징은 반복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목표는 이 꼬리뼈, 골반, 복부.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빠지고 좋아지는 게 소화기관이면서 뱃살입니다. 복부에 예, 복부에 지방이 복부에, 또 없어지는. 예, 싹 정화되는 작업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정진 선생님 어떤 거? 알려주실까요? 저는 이제 명상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같이 그 명상은 할까요?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힐링 명상 할 건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소리 명상을 이제 준비했고요. 소리 명상은 그 요가 명상 경전에 이제 안타르 모우나라고 해서 이제 내적 침묵에 해당되는데 그 침묵이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침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 소리 명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럼 이제 명상할 때 뭐 어떤 생각을 뭐 떠올리거나 이렇게는 그런 안 건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자,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고요. 자, 편안하게 일단 앉으시고요. 자, 양쪽 엉덩이 바닥에 닿았는지 보시면서 턱을 당기면서 척추를 한번 펴보고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저절로 쉬어지는 숨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당연히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허용해 주시면서, 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다시 자신이 이제 하는 숨을 봅니다. 자, 숨에서 천천히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의 의식을 둬볼게요. 자, 소리를 판단하거나 어떤 분별 대신 그저 들어봅니다.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또 알게 되면 그 다음 들어오는 소리를 또 듣습니다. 1분 정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내려 가시고요. 몸 전체, 몸 전체, 몸 전체. 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고요. 따뜻한 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다가 대보겠습니다. 자, 눈 살짝 눌러주시고요. 천천히 눈을 뜨면서 손가락 사이로 빛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손을 떼시고요. 네. 저에게 맞는 요가를 이제 찾았네요.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라자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요가인 거예요. 왕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왕의 요가 명상. 예, 라자 요가가 그런 명상. 근데 이제 사실 명상하면 내 삶과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모든 순간이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과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생활 명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럼요. 예. 시간, 공간을 초월했거든요. 아무 데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딱 운동하는 느낌도 나고 이렇게 긴장 몸에 약간 수축도 되고 이완도 되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막연하게 요가가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가까워진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인 편견 중에 또 하나가 너무 스트레칭이다.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 해보셔도 어느 정도 지구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뭐 더 유리하다,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충분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 요가라는 게 중요한 게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분도 요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하고 계신다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통하는 방식으로는 코로나 때 버스킹을 한번 했었어요. 버스킹. 네, 요가 버스킹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요즘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성인들도 취미가 좀 너무 좀 많이 줄어들고 좀 소극적이고 안에서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이 요가라는 분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일단 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내면으로의 그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단 흥미가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남성분들 선생님 몇 분 모시고 여성분들도 한 분 모시고 제가 옷 다 벗고 나가서 이제 소통을 한 거죠. 몸으로 소통을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수련만 했어요. 네. 아무 그런 뭐 멘트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성별 이런 거 뭐 나이 뭐 키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변에서 함덕 해변에서 했을 때는 주변에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떨어지는 노을을 보면서 이제 가볍게 수련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하고 저는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야외 수련. 네, 이 장소도 우리 정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야외 요가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곶자리 있어요. 그래서 곶자를 걷게 하고 오면 일단 무장 해제돼요. 긴장 뭐 딱 놓고 그냥 되는 만큼 지금 하다가 바람 소리 좋으면 또 듣고 그다음에 개미 지나가면 뭐 이렇게 또 옆에서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처럼 이제 이완되고 또 편안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외 수련 많이 이제 원하고 계시죠. 네, 아주 인기도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네네네. 아니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제주에도 요가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예. 그 세계 요가의 날이 그 창시가 됐는데요. 그 아예 세계적으로 정해놨어요. 6월 21일. 그래서 제가 요가의 날을? 요가의 날. 유엔에서 정해놨죠. 그래서 첫 행사로 올해 6월 10날 그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그 전국에서 오셨죠. 한 거의 3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저기 기부금 우크라이나 돕기 상금을 이제 1,000만 원 모으게 돼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데요. 이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도와줄 줄 그러니까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요가 제주시 요가의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이번 했는데 매해 이제 6월 달에 그 시민복지타운에서 뭐 매해 주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좀 이렇게 해서 요가 지역 발전도 조금 같이 겸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아, 요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세 분은 요가를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자각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뭐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너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련을 또 이어나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여유로워하셨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경직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렇게 공감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공감력이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니, 저는 오경수 선생님 오늘 처음 뵀지만 네네. 이곳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너무 유쾌하시고 장난을 잘 정말 활발한 분이시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요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신 네, 거네요. 저는 완전히 그 배가 내려놓으시고 믿으라고 너무 행복해요, 요즘. 송재인 선생님. 아, 저는 사회성이라고 그러나 제가 사회성이 이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높다 낮다 이런 식의 판단 없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이런 게 편안해졌죠. 예, 예. 자기 자신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남도 보이고 남의 어떤 그 진심됨도 다 보이고 거기에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네, 여기에 또 자기의 몸까지 건강해지니까 네. 얼마나 좋은 네. 운동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요가가 아닐까 싶은데 네. 힐링을 원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네. 혹시 세 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저께 생각이 난 그 단어예요. 요가 하머. 그래서 제가 버스킹을 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것도, 아무 플랜카드도 걸지 않은 것도 그냥 좀 보고 좀 하면 어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뭐 된장찌개 먹어보면 맛있으면 먹고 안 맛있으면 안 먹고 이런 것처럼 좀 편안하게 요가도 그렇게 멍 때리는 것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연에 제주도에 오시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요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현대인들에게는 저는 꼭 요가를 해야 돼 이런 것보다 우선 이제 항상 늘 어디에선가 차를 타지 말고 좀 약속 장소를 1시간 또는 30분 조금 일찍 가더라도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서 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일상생활에 걸어서 다니면서 좀 자기 척추를 바로 세우기만 해도 그게 곧 일상의 동작 중심의 요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가 동작이 걷기네요. 아무래도 현대인은 이제 스트레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외부에 이제 자꾸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속도대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고통이 오면 고통을 그대로 받고 또 기쁘면 그대로 기쁘고 그때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 제 얘기 같아요. 저 스트레스 얘기도 받고 합니다. 소화 잘 안 되고 요가가 필요한 건 저였네요. 네. 예.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청명한 하늘. 저는 지금 이 계절이 어쩌면 자연의 품에서 사색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깊어지는 생각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